101 most common do type verbs.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101개의 do type 동사. 자, 오늘은 좀 간단한 동사 3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cut, smile, use. 자, 이 3가지 동사들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실제로 좀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문장 살펴보면서 혹시 내가 몰랐던 그런 어떤 사항이 있지는 않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일상적으로 자주 쓰이는 그런 표현들이나 문장들 소개해 드릴 건데 몰랐던 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사 cut 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자, 이 cut은요, 우리가 보통 뭐를 자르다 라는 의미로 알고 계십니다. 뭔가를 자르거나 베는 거죠. 뭔가가 있는데 그걸 계속 잘라나가면 어떻게 되죠? 크기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뭔가를 줄이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문장들 통해서 이 컷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뭔가를 자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자른다 라고 하면은 도대체 뭘 자르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컷 뒤에는 보통 무엇을 자르는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보통 자를 때 그 자르는 도구를 또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게 다 들어간 그런 문장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칼로 그걸 잘라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뭘 잘라라 할 거니까 컷 무엇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거라는 의미로 저거라는 의미로 that을 한번 써볼게요. cut that. 여러분이 자르고 싶은 어떤 대상 다 집어넣으셔도 돼요. cut the cake 하면 케이크를 자르다 이런 말이 되겠고요. 자, cut that. 근데 이제 뭘로 잘라라 이렇게 도구가 와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도구를 얘기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preposition 전치사는 바로 with입니다. 그래서 칼로 잘라라 라고 한다면 with a knife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cut that with a knife. Cut that with a knife. cut that with a knife 이러면 칼로 그거 잘라라 이런 말이에요. 칼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가위로 자르고 싶다면 가위를 넣으시면 돼요. with some scissors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가위로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cut이 뭐를 자르는지가 뒤에 오고 무엇으로 자를지 도구를 같이 얘기한다면 preposition with를 쓰면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뭘 자르고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자르는 것도 자르는 거지만 우리가 그 자르다가 잘못해서 베지 않아요. 손을 베이거나 면도를 하다 남자분들은 턱 같은 데 베이고 이러는데 그거를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를 좀 많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말할 때 순간적으로 이제 막히거나 이런 것들 자주 보거든요. 자, 일단 베이는 건 뭐예요? 일단 자르는 게 내가 나를 베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나를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내가 나 자신을 우발적으로 어쨌든 이제 베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베게 한 거면요, I cut myself 이러시면 돼요. 내가 나를 자른 거예요. 만약에 주어가 he라면 he cut himself, 만약에 she라면 she cut herself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당연히 물론 일부러 이건 아니겠지만 이제 우발적인 상황이다라는 건 문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이것만 얘기하지는 않죠. 보통 이제 그 우발적인 상황이 뭔지를 같이 얘기해야 되잖아요. 뭐 하다가 베이는 거잖아요. 그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뒤에 이렇게 우리가 ing를 더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도하다가 베인 거면은요, 면도하다 동사가 이제 shave거든요. 그래서 shaving을 붙이면 돼요. I cut myself shaving. I cut myself shaving. 이렇게 얘기하면 면도하다가 베었다. 자, 우리말로 그냥 베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나를 베었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면도하다 베었다라는 말로 I cut myself shav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거를 하다가 또 베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동사를 shaving 자리에 ing 형태로 해서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상적으로 자주 쓰는 이제 자르는 경우 얘기 나온 김에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정말 많이 쓰는 그 자르다의 경우는 뭐냐면 머리 자르는 거죠. 일상적으로 머리 자르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cut my hair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건 내가 내 머리를 자르는 거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물론 눈치껏 알아서 그냥 미용실이나 이런 데 가서 잘랐나 보다 하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 그냥 I cut my hair는 내가 직접 내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직접이라는 말을 일부러 더해줄 수도 있긴 합니다. I cut my hair myself 이런 식으로.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미용실 같은 데 가서 자르잖아요. 거기 그런 분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자,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get 또는 have를 쓰고 여러분의 머리를 쓰고 cut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거 기존에 여러분이 뭐 have something pp form 이런 식으로 공부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주로 어떤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서비스를 받는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형태를 많이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를 시켜서 뭐를 하게 하는 건데 그 누군가가 너무 뻔한 거예요. 실제 상황에서는. 당연히 머리를 잘라달라고 이렇게 의뢰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헤어드레서들일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뭐 시계를 고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직접 고치는 게 아니라 시계방 가서 고쳐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고치겠어요? 당연히 그 시계방에 계신 그 시계 기술자분이 하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그런 뻔한 사람들을 굳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자, 영어는 경제적이기 때문에 같은 말 반복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너무 뻔한 걸 굳이 집어넣어서 문장만 그냥 길게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건 뭐예요? 머리를 자르는 헤어드레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머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머리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머리가 뭐 하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 머리가 직접 자르는 건 아니고 머리 입장에서는 잘라지는 거잖아요. 네, 수동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 수동의 개념으로 동사를 뒤에 이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PP form이잖아요. PP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have, 그 다음에 무엇, 중심이 되는 그것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받는 입장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동작에 PP form이 온다. 그래서 have something, PP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자르는 게 가장 대표적인 그런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have my hair cut 이러면 이게 그냥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해석했을 때 머리를 자르다. 속뜻은 이제 미용실이나 이런 데 가서 머리를 자르시는 헤어드레서가 자르도록 의뢰를 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어체 대화에서는 이제 have 대신 get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get something pp 이렇게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제 get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have something pp를 많이 보셨을 테니까 나 머리 좀 자르고 싶어요 이렇게 한다면 내가 원하는 거 I want. 자, 하고 싶은 거 동사로 올 때는 I want to 동사 이렇게 이어주셔야겠죠. I want to get my hair cut. I want to get my hair cut. I want to get my hair cut. 이게 바로 그대로 나 머리를 자르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직접 자르는 게 아니라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좀 더 우리식의 자연스러운 의역을 하자면요. 나 미용실 가고 싶어. 뭐 이 정도가 되겠죠. 머리 너무 긴데 미용실 가고 싶어. 미용실에 가고 싶다는 얘기가 결국은 이제 머리를 자르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I want to get my hair cut. 자, 그래서 이제 cut이 들어가는 표현 중에 너무나 자주 쓰기 때문에 이 표현도 그냥 함께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cut이 들어간 또 여러 가지 유용한 좀 표현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살펴봤던 가장 기본적인 이 cut의 의미에서 조금 더 이제 확장된 의미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표현은 cut and line 이라는 표현이에요. cut and line, cut and line. line은 줄이잖아요. 그 줄을 cut하는 거예요. 뭘까요? 사람들이 쭉 줄을 섰는데 갑자기 누군가 거기에 싹 끼어들면 줄이 딱 끊어지면서 그 사람이 끼어들어가는 거잖아요. 새치기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cut and line 이게 바로 새치기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방금 지금 새치기 하셨죠? 그죠? 이런 말은 좀 알아두면 유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볼까요? 방금이라는 의미로 just를 씁니다. 자, 그리고 방금 새치기를 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cut은 irregular verb, 불규칙 동사입니다. 그래서 cut 모양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cut이 현재형의 cut인지 아니면 진짜 과거로 한 거는 물러난 그런 cut인지 이거는 여러분이 문맥을 통해서 문장을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너는 방금 새치기를 했다. You just cut in line. You just cut in line.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죠? 라는 식으로 didn't you? 이거 한번 더 해볼까요? You just cut in line, didn't you? You just cut in line, didn't you? 지금 새치기 하신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의미예요. 자, 한번 더 해볼까요? You just cut in line, didn't you? 실제 상황 생각하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cut in line, 새치기 하다. cut이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와 함께 이 동사 이 표현 형태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가시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응용을 해볼게요. 사실 이제 cut in line 자체가 이제 새치기 하다인데, line을 안 쓰고도 얘기하는 게 가능합니다. 상황이 너무너무 뻔할 때는 컷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게 지금 줄이면 당연히 새치기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말도 가능해요. 내가 다음이었거든요. 이 줄에서 줄 서 있는데 순서가 내가 다음이었거든요. I was next in line. 그 줄 순서에서 다음번이다라는 말로 next in line 이라는 표현을 또 쓸 수 있어요. I was next in line.
그런데 당신이 앞에 껴들었잖아요. 이렇게 할 때 you cut in line 이래도 되지만 특히 앞에 껴든 거잖아요. 그럴 때 you cut in front. You cut in front. 앞쪽으로 당신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것도 새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line을 쓰지 않고 이렇게 cut in front. 앞쪽으로 껴들다. 자, 요렇게도 표현이 응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치기의 두 가지 이제 응용 표현이에요. 보통 이제 새치기는 다 앞쪽으로 껴들지 뒤로 껴들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앞쪽으로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이 또 이렇게 응용될 수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cut in front라는 표현까지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줄에서 다음이었다고요. 근데 당신이 앞에 껴들었잖아요. I was next in line. You cut in front. I was next in line, you cut in front. 다음으로 컷이 들어간 또 다른 재미있는 표현. 땡땡이를 치다입니다. 땡땡이를 치다 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컷이 들어갑니다. cut class 또는 cut classes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업을 딱 잘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결코 땡땡이를 치지 않았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학창 시절에 아주 모범생이어서 절대 땡땡이를 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자, cut은 irregular verb라 cut 바뀌지 않는다고 했죠? 과거로 가더라도 지난 얘기를 하더라도 그대로 cut입니다. 그래서 she never cut classes. She never cut classes. She never cut classes. 그녀는 결코 cut classes, 땡땡이를 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도 가죠. 땡땡이를 이제 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나 수업 안 들어가? I'm cutting class. I'm cutting class. I'm cutting class. I'm cutting clas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Cutting class is never a good idea. Cutting class is never a good idea. 뭔가가 good idea가 아니다라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다. 직역하면 이렇고 별로 이제 좋은 행동이 아니다. 그거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다.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영어에서는 그것이 좋은 생각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수업을 빼먹는 건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닌데 Cutting class is never a good idea. Cutting class is never a good idea. 그래서 cut class라고 하는 땡땡이를 치다 라고 하는 표현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으로 cut이 제가 앞서서 뭔가를 자르니까 계속 잘라나가다 보면 점점점 작아지고 줄어들겠죠?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줄이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 줄어드는 것도 여러 가지 양상이 있어요. 서서히 조금씩 줄어들 수도 있고 뭐가 그냥 팍팍팍 줄어들 수도 있지 않나요? 자, 근데 이 cut은 어떤 느낌을 줄까요? 아무래도 뭐를 댕강댕강 잘라나가면서 줄이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서서히 줄어드는 느낌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cut은 좀 많이 좀 이렇게 팍팍팍 줄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말도 우리가 쓰는 말에도 삭감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삭감하다의 그 삭이 칼로 턱 자르는 이런 의미의 한자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어의 cut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cut이 cost하고 함께 쓰이면은요, 이 cost는 이제 비용이잖아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생활을 하거나 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비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비용들을 그냥 팍팍팍 자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삭감한다고,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잖아요. 영어에서 이거 cut을 써서 얘기합니다. 나는 비용을 절감해야 했다라는 의미로 I needed to cut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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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비용을 삭감할 필요가 있었다. 자, 이런 의미의 문장이에요. 다음으로 일상 대화에서 또 잘 쓰는 이 cut이 들어간 표현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Cut it out. Cut it out. 그만하라는 의미입니다. 상대가 하는 행동이 뭔가 좀 불쾌하거나 좀 기분이 나쁠 때 이제 좀 그만하라는 의미로 구어체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Cut it out. 좀 그만해. 좀 그만해. 이런 뉘앙스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t 대신 that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Cut that out. Hey, now cut that out. Cut it out. Cut that out. 이런 cut이 들어간 여러 가지 표현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이 cut의 어떤 그 이미지를 우리가 좀 먼저 새길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몇 가지를 좀 그 중에 골라서 오늘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동사로 넘어갈게요. 다음 동사는 smile입니다.
어려운 동사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웃다, 미소 짓다 라는 의미의 그 동사 맞습니다. 근데 정말 웃고 살면 좋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동사를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101개의 동사에 포함이 되었어요. 그렇게 뭐 어려운 동사는 아니지만 또 이 smile 또 좀 더 다양한 문장으로 응용할 때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것들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smile은 우리 사진 찍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웃으세요라는 의미로 그냥 smile, smile 동사 그대로 명령문으로 쓰는 겁니다. 웃으세요라는 의미로 smile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그냥 혼자서 씩 이렇게 웃을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보면서 이렇게 웃음을 지을 때가 있지 않나요? 어떤 애정과 또는 어떤 그런 관심의 표현 같은 걸로 어떤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미소를 짓는다고 할 때는요, 그 사람을 딱 겨냥해서 우리가 웃음을 날리는 거기 때문에 전치사 at을 써서 이야기합니다. smile at 누구라고 하면 누구를 향해 미소 짓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그녀가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라고 한다면 she smiled at me. She smiled at me. She smiled at me.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smile at 하고 사람이 와서 그 사람에게 미소를 짓다 라는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누군가가 웃음을 지으면 우리가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웃으면 우리도 같이 또 이렇게 같이 웃어주지 않아요? 자, 상대방이 뭔가를 한 거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그거를 반응해 줄 때 우리는 표현 back을 써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smile에 back이 붙으면 바로 되받아 쳐서 다시 미소를 지어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즉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싹 웃었는데 아무도 나에게 웃어주지 않는 거예요. 나는 웃음을 날렸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아무도 나에게 웃음을 지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Nobody smiled back. Nobody smiled back. Nobody smiled back. 이 back은 꼭 smile뿐이 아니라 여러 경우에도 이렇게 같은 반응을 보인다라는 의미로 같은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그 반응한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전에 했던 동사 중에 이제 talk 있었잖아요. talk back 하면 뭘까요? 누가 이렇게 말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또 받아쳐서 또 talk 한 거니까 말대꾸하다 라는 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back까지 함께 기억하시면서 smile back 이 표현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누구도 나에게 되받아서 웃음을 지어주지 않았다? 우리말로 직역하려니까 굉장히 어색합니다. 어쨌든 그 누구도 내가 이제 누군가가 웃은 것에 대해서 되받아서 웃어주지 않았다는 의미로 Nobody smiled back. Nobody smiled back. 자,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뭐 웃는 쪽으로 웃어라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 계속 웃고 있는데 좀 그만 웃어 이래야 될 때 있잖아요. 좀 진지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 좀 웃지 마 뭐 이래야 될 때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역시 우리 이전에 썼던 동사를 사용해서 얘기하자면 stop을 써서 stop smiling. Stop smiling. Stop smiling. 자, 그래서 smile은 뭐 이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로 생각났을 때 쓸 법한 간단한 문장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동사인 use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use는 보통 뭔가를 사용하다 또는 뭔가를 이용하다. 자,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죠. 이런 의미로 쓸 수 있는 그냥 간단한 일상 표현들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화기 깜빡해서 안 갖고 왔거나 배터리가 다 나갔을 경우에 잠깐 남의 전화를 좀 써야 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 좀 써도 돼요?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Can I use your phone? Can I use your phone? Can I use your phone? 제가 뭘 해도 될까요? Can I? 자, 그 다음에 use. 뭔가를 사용하고 이용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당연히 무엇을 사용하는지가 뒤에 나와줘야겠죠? 이 경우에는 당신의 전화기입니다. 그래서 your phone. Can I use your phone? Can I use your phone? 뭐 전화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뭔가를 빌리고자 할 때, 사용하고자 할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꼭 뭐 전화기가 아니라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May I use your bathroom? May I use your bathroom?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뭐 이런 의미로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뭔가를 사용하다라고 할 때 사용하기 쉽고 좋다는 의미로 easy to use, easy to us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용하기 쉽고 편리하다는 의미로 very easy to use, Very easy to use.
very easy to use. 사용하기에 굉장히 쉽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그런 서비스나 물건에 대한 뭐 광고라든가 어떤 그런 사용법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이 많이 듣는 덩어리 표현이에요. very easy to use. 물론 반대라면 difficult to use.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use의 의미를 또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up이 같이 올 수 있습니다. use up이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사용을 하는데 이 up이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끝까지 썼다는 얘기는 다 썼다, 소진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든가 뭐 연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썼다고 할 때 이제 use up을 써요. 여기 이 집 사느라고 저축한 거 다 썼다. 뭐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린 다 썼어요. We used up. 뭐를요? All our savings. 우리가 저축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저축한 걸 다 쓴 거예요. We used up all our savings. 뭐 하느라고요? To buy this place. 여기를 사느라고요. 이 집을 사느라고요. 우리가 저축한 돈을 다 썼지 뭐예요. We used up all our savings to buy this place. We used up all our savings to buy this place. use up이 뭔가를 다 쓰다, 소진하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정말 뭐 다 써버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use up.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use는 뭔가를 사용하거나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꼭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뭐 서비스 이런 것뿐이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쓰여요. 다른 경우 중에서도 우리가 또 종종 또 쓸 일이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use your imagination. Use your imagination. Use your imagination. 너의 상상력을 쓰라가 이제 직역이 될 텐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좀 생각을 좀 하라는 얘기예요. 좀 약간 상상력 쪽으로 머리를 좀 써보라는 그런 의미로 쓰는 표현입니다. 좀 생각을 좀 해봐, 좀 상상을 좀 해봐봐 이런 의미로 우리는 이제 상상을 해봐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너의 상상력을 이용해라, 사용해라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Use your imagination. Use your imagination. 그냥 뭐를 상상해라 라고 해서 imagine이 아니라 use your imagination이라는 건 아무래도 상상력을 사용하라는 거니까 약간 좀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하라는, 약간 좀 창의성을 좀 발휘해보라는, 상상을 동원해서 창의성을 좀 발휘해보라, 약간 이런 의미로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미드나 영화에서도 종종 접하게 되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use가 정말 어떤 물건이나 뭐 서비스나 이런 것만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것뿐이 아니라 좀 부정적인 의미로는요, 사람을 이용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이용한다고 하듯이 영어의 use도 사람에 대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남자가 너를 지금 이용해 먹고 있는 거야 라는 의미로 He's using you. He's using you. He's using you.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He used me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었지 뭐야, 뭐 이런 의미가 돼요. 우리가 사람을 이용한다고 하듯이 영어에서도 use를 사람에 대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cut, smile, use 이 세 가지 동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자주 여러분이 이제 쓰시고 접하는 동사들이에요. 다만 이제 오늘 문장들 살펴보면서 그런데 이 동사가 이렇게도 쓰이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새로 발견한 것이 있거나 또 정말 자주 쓰이는 이런 덩어리 표현들 혹시 발견하셨다면 잘 기억하셔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문장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문장 연습 시간입니다. 저것을 칼로 자르세요. Cut that with a knife. 저는 면도하다가 베었습니다. I cut myself shaving. 저는 머리를 자르고 싶어요. I want to get my hair cut. 방금 새치기 하셨죠? 그죠? You just cut in line, didn't you? 제가 줄에서 다음이었어요.
당신이 앞에 껴드신 거잖아요. I was next in line. You cut in front. 그녀는 결코 수업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She never cut classes. 전 수업 빼먹어요. I'm cutting class. 수업을 빼먹는 건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Cutting class is never a good idea. 저는 비용을 삭감할 필요가 있었어요. I needed to cut costs. 그만해. Cut it out. Cut that out. 웃으세요. Smile. 그녀는 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She smiled at me. 그 누구도 미소로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Nobody smiled back. 그만 웃어. Stop smiling. 전화 좀 써도 될까요? Can I use your phone? 아주 쓰기 쉬워요. Very easy to use. 상상력을 좀 써봐. Use your imagination. 그는 널 이용해 먹고 있어. He's using you. 우리는 여길 사려고 저축해 놓은 걸 다 썼어요. We used up all our savings to buy this place.